내일장 빨간펜 시간입니다. 내일장의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내일장 공략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동현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 가지 이슈 어떤 걸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일단 그 이슈 제목 먼저 말씀드리면 1965에서 1950 이 라인이 저는 테스트까지 과연 나올까 싶기도 한데 현재 시장은 여러 가지 좀 스트레스가 좀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시장은 많이 오르느냐 못 오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켜진다면 별로 나쁠 게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지선들 한번 다시 체크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65, 1950 라인이 더군다나 다음 주에 이제 월봉 마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좀 확인하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내용들은 다 비슷한데 무너지지 않으면 별로 나쁠 게 없는 시장이다라는 포커스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생 재료의 출현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호재도 악재도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답보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호황제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어떤 그 대응 자체를 좀 달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시장 지수가 답보세일 경우에 지수보다는 종목들이 좀 시그널들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주요 종목들의 붕괴 여부만 좀 살피시면 될 것 같아요. 무너지지 않는다면 지금 만만한 종목들 참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체크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오르지도 못하고 있지만 내리지도 않는다라는 관점이신데 네. 일단 지지선은 1950에서 1965포인트 이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시각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그러한 위치들이 좀 중요한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는 1965고요. 맥스로 1950 정도까지를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점이 1968포인트 정도가 되니까 어쩌면 오늘 저점이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림을 좀 보시면 위에 상단 두 그림은 1965포인트가 어느 위치인지를 제가 수평선으로 좀 그어놨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월봉상의 20개월 그 라인이 좀 지나가는 위치고요. 이러한 위치는 이번 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만 거래가 되면 월봉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종가상으로 1965 라인을 넘기고 마무리가 된다면 지금 아래쪽에서 4개월 연속 양봉이 나면서 이번 달은 20개월 선을 종가상으로 넘기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다음 달까지도 1965 라인을 잘 지켜낸다면 20개월 라인을 일단 뚫어서 지키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좀 더 높은 쪽의 기대치 혹은 아래쪽에 대한 우려감도 많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1965 라인이 그렇게 중요하게 됐고요. 오른쪽에 주봉도 역시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주봉인데 주봉은 밑에서 좀 치고 올라오는 라인에 주봉상 20주 라인이나 60주 라인은 아직까지는 완전 상방이 아니고 네. 5주선 라인을 지금 제대로 딱 밟고 있는 자리입니다. 2주 전에 장대 양봉으로 직전 고점 라인인 1965를 넘으면서 지금 2주째 조정인데 그 5주 라인과 직전 돌파된 전고 라인이 일치하는 위치이고 그리고 이 라인은 2011년도에 중요한 저항이었고 그리고 2012년도 상반기에 중요한 지지선으로 역할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1965 자리는 일단 가볍게 무너질 지수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 근접한 한 구간 자리에서는 너무 이렇게 겁먹으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1950인데요.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점이 오히려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작년도 연초, 그러니까 2011년 연초부터 이어지는 조정 저항 추세를 이번에 뚫어놨습니다. 9월 달에. 네. 그 라인이 지금 1950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돌파한 지수 포인트가 1950인데 이것은 약간 매매 방법이기도 한데 이러한 추세를 뚫어냈다면 돌파된 포인트는 지켜져야 됩니다. 그 자리를 만약에 무너뜨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속임형 돌파가 되기 때문에 속임형 돌파라는 것은 대중에게 돌파에 따른 안정 내지는 안심을 가지게 하고 방심하게 하고 그 자리가 무너뜨려져 버리면 오히려 좀 더 강한 하락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뚫어놨는데 라는 인식을 하는데 네. 일시적으로 뚫었다가 무너뜨려 버린다면 그 구간이 오히려 위쪽에서 매물 저항이 되고 그에 대한 가속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950 라인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장중에 1950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레인지가 무너지는 그림이라면은
현재의 추세상으로는 사실은 무너져서는 안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뭐 약간의 다시 한번 또 리스크 관리를 일정 부분 해 나가신다거나 뭐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지수 포인트를 잡고 이번 월말 그리고 다음 주 추석 주간까지 넘어가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어제 오늘 개인들이 매수하는 거 보면은 이 부분은 무너지지 않겠지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기술적으로도 좀 지켜져야 될 자리다라는 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생재료의 출현 여부 이것을 포인트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또 모멘텀 공백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재료가 좀 나오길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악재 여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호재가 지금 좀 부재하다라는 측면은 다들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고 악재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악재들이에요. 새로운 그 악재 여부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도 지난번에 1880에서 시황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었던 상황에서도 매수에 들어간 이유가 중요한 라인이라면은 가볍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즉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러한 정도의 그 기술적 중요도가 높은 1965, 1950의 붕괴의 상황이라면 어떤 재료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없이 위협한다면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뭐 아침마다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뭐 그동안 우리가 봤던 뭐 그리스 우려감, 뭐 스페인 우려감 이런 정도라면 그러한 정도의 내용으로 이것을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라고 보시고 오히려 좀 예기치 못한 새로운 악재 유형의 노출로 인해서 하락이 발생된다면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재밌는 것은 내일 이제 스페인 목요일자로 스페인 2013년도 이제 경제 계획을 발표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구제금융 신청을 위한 EU와의 어떤 협약 내용들이 좀 나올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오히려 스페인의 구제금융으로 확정돼 버린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단기적으로 제거하면서 정책 실행성을 좀 강화시키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도성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새로운 악재는 아니지만 시장이 계속해서 좀 교착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교착 상태라면은 뭐 한 1960대에서 뭐 2000대 정도의 박스라면 시장은 뭐 그리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좀 지루하거나 답답할 수는 있으나 적극적인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지루하고 기다릴 때도 있는 법입니다. 뭐 그러한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답답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호재 등장까지 아니더라도 악재 해소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번 봐야겠네요. 네. 세 번째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붕괴 여부를 보자 하셨는데요. 네. 여기서 주요 종목은 뭐 지수와 관련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를 뜻하는 건가요? 네, 뭐 우리 시장에서 뭐 중요하게 시장 지수 메이커 역할을 하는 종목들은 뭐 전기전자, 자동차 이렇게 될 수 있겠고 금융주들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시장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 거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아차를 추천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요지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저점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위에 그림이 기아차고 아래 그림이 현대중공업인데요. 종목을 딱히 이 두 종목을 준비한 이유라기보다는 이런 유형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지수 걱정들을 하세요. 갭이 많이 떠 있고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지수와 종목들 자체의 괴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실전적인 어떤 매매 감각은 지금 종목을 보시면서 체크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수는 아까 말씀드린 중요 포인트 정도를 잡으시고 그 정도 라인에 이탈이 없다라면은 분명히 무너지는지 아닌지를 종목들이 예시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기아차 같은 종목이 71,500원 라인이 좀 뭐 허무하게 무너진다거나 그렇다면은 이거 시장 좀 이상한데? 이런 그 경계를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런 라인들을 잘 지켜내고, 뭐 75,000원대 회복을 한다면, 시장 문제 없구나. 뭐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 아래 그림을 준비했는데, 사실 조선건설, 철강, 화학 다 비슷합니다. 그림이. 현대중공업의 이 기술적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도 상반기부터 꾸준히 하락했고 지금 중기적 하방 라인에서 박스권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대중공업도 보면은 작년 연말부터 내려오던 이 추세를 지금 옆으로 살짝 뚫어놨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저 라인들 뭐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중공업이 한 23만 원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쉽게 무너지기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런 라인들이 무너진다면 그건 시장이 좀 심각한 겁니다. 왜냐면, 지금 시청자님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의견에 아마 좀 어느 정도 동조는 될 거예요. 그림상으로는 그렇지, 저런 라인 쉽게 무너지기 힘들지. 네. 그런데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면 시장이 뭐 어느 정도의 답보장세라면 이런 거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 지수는 뭐 삼성전자 같은 거로 버텨내는데 종목들이 먼저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결국은 시장으로 쇼크를 줄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양상이 나오는지를 좀 챙기시고, 제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지켜지지 않겠느냐에 대한 뉘앙스가 좀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지켜낸다면 뭐 사실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후반부터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뭐 한 10%까지 밀린 종목도 있고 한데 너무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의 상황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히려,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지거나 불안하다고 해서 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지켜지는지 라인을 찾아서 들어가시면은 오히려 단기적인 시세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뭐 예를 들어서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최근에 한 5, 6% 빠진 종목들 좀 불안하다고 손절하시면 하루 이틀 만에 또 원위치로 복귀시켜 버리거든요. 그럼 나만 손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챙기셔서, 지금은 좀 지루한 게 어찌 보면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챙기시면서 여기서 어떤 딱히 위협적인 신호가 없다면 답답한 장이다 라고 보시고 그냥 기다리시는 게 해답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장 보면서 궁금하셨을 부분일 수도 있는데 자동차주도 함께 움직이지가 않아요. 현대차는 올랐는데 이 부분은 또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 시장이 제가 보면서 그냥 요즘 시장은 그냥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하나 간단치가 않구나 싶은. 그러니까 업종도 뭐 업종 내에서도 차별이 좀 나와주고, 사실 현대기아차는 거의 같은 회사나 마찬가지인데 이쪽에서도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이 떨어지면 당연히 수급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판단이 좀 힘든데,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아차가 무너지는데 현대차 안 무너질 리 없다고 보고요. 현대차가 무너지지 않는데 기아차가 무너질 리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이겠죠. 그렇다면 둘의 중심을 좀 잡고 어느 정도의 중간치 레벨을 좀 설정을 해서, 기아차가 약한데 현대차까지 만약 보합권에 왔다 갔다 한다면 불안하지만 현대차가 상승 구조에서 기아차가 좀 약했다면 기아차가 그냥 좀 약한 거구나. 현대차의 흐름을 봤을 때는 뭐 아직은 버텨도 되고 보유도 가능하고 저점 매수까지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좀 중간점을 찾아가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업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업종 차별은 나오지만 사실 다 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뭐가 좀 약하고 뭐가 좀 강하다면 내일은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뭐 그러한 시장 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가격 메리트도 있고 또 지지선 잘 지켜지는 종목들 찾아봐야 될 텐데 유망 업종은 어떤 쪽으로 선정하셨어요? 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낙폭 업종 전반적으로 저는 단기 매수권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난 그 QE3 이후에 단기적으로 종목들이 한 10% 이상의 단기적인 유동성 시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다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대부분 다 떨어졌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들이 그만치 떨어졌다고 해서 그다지 나빠진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일주일 전 대비해서 한 10% 정도 종목들이 싸졌는데 추세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면 저점 손절도 짧아지고 반등 여력도 크기 때문에 해외 시장 추세가 지켜지고 있고 코스피 20, 62평이 다 상방입니다. 이러면 당장의 급락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이 매수권이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 조선, 건설, 금융, 증권, 낙폭주 전반이, 그러니까 중기 낙폭주들이 최근에 또 단기 낙폭입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반발 반등이 최소한 직전 고점에 대한 쌍봉 시도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기대 수익률이 거의 10%까지 다 나올 겁니다. 그러한 종목들 전반에 대한 좀 반등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금융증권을 비롯해서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QE3 발표되면서 와 이제 이쪽도 가는구나 하면서 사신 분들 많았을 텐데 조금 더 참아내시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내일은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까요? 네, 그 말씀하신 중에 제 시황에 약간 그 조언을 한마디만 더 해드리면 그 움직임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아직 2200일이 뭐니 이런 거 볼 시장은 아니구나. 이것은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QE3가 나오고 뭐 시장이 좋아져도 당장의 대단한 랠리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매에 있어서도 조금 목표 수익률을 낮춰서 이익을 확정 지으시면서 가시는 노하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그것은 제가 좀 조언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오늘 공략주는 그 부분에서 금호석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은 저는 뭐 펀더멘탈이나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테크니컬한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9월 반등, 아직은 9월의 반등 안에서 조정이고 대반등이 될 거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 민감했던 종목들이 조정도 민감하고 반등도 민감하고 이 한 사이클이 같이 갑니다. 증권주가 민감했지만 진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좀 추천드리긴 싫고요.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금호석유가 9월의 반등이 가장 강하게 나왔지만
오히려 최근에 또 고점 대비 조정 시에 또 조정은 또 견조하게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기관 수급이 시장 전반은 약해졌는데 이 금호석유는 오히려 이번 조정권역에서 기관 수급이 오히려 호전되고 있습니다. 9거래일째 좀 꾸준히 유입이 네. 되네요. 그렇다면 다음 반등일 때 이 금호석유가 배제될 가능성 상당히 적다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괜찮은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뭐 여전히 뭐 전반적인 섹터들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박스이기 때문에 그 단기 변동성에 좀 민감한 종목이니까 지금 일단 반등 전략으로 간다면 반등이 예민하게 나올 수 있거나 폭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쪽이 대상이 되므로 금호석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합성금 업황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테크니컬적인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 있을 것 같은데 오늘 2%대로 밀렸습니다. 네. 12만 3천 원에 장 마쳤는데요. 공략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위치 정도로면 오히려 공략권 들어왔다고 보기 때문에 일기를 시초가 매수 추천 좀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대는 15만 3천 원, 그 직전 고점 자리를 13만 5천 원이요. 살짝 넘기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한 10%가 채 못되게 나올 거예요. 그 정도만 일단 한번 바라보자는 쪽이고요. 손절 가격선은 지금 위치에서 지난번에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많이 붙은 자리 저기죠. 이 자리가 무너진다라면은 실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1만 9천 원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호석유 살펴봐야겠네요. 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넥스트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코스피 기간 조정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실적주로의 조금 더의 압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좀 눈높이를 낮추자 이런 이야기들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차분히 내일장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